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은 4분기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예상을 하면서 AI주 그리고 반도체 쪽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를 중국 쪽에 수출하는 데 조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 성장에 이런 점들이 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시장은 FOMC 결과까지 좀 소화를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모멘텀이 다소 없다 보니까 연일 신규 상장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2연상 이후에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장 후반에는 좀 처음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다소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게임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조선주 등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수보다는 좀 개별주 장세에다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까지 좀 들어오면서 다소 대응하기가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11월장 마지막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을 보면요. 고향이 떠오릅니다. 고향. 구수한 고향이 아니라요. 조금 더 날카로운 고향인데요. 바로 이 주식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입니다. 오삼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왜 난이도가 높냐면 지금 증시 상황에서 과연 더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반전의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아주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치고 오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상황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커플링 될 것이냐 아니면 디커플링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피만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0.05%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0.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보합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는 약하게 시작을 했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상황을 다 극복을 하고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년 주가지수의 평균이 241선 위에 계속 있다는 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종목에 있어서 저항 매도 자리 잡는 7가지 기준, 또 매수 자리로 잡는 지지 7가지 기준을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저항 매도 자리를 잡는 기준, 그런 부분들, 저항 7가지 자리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목균형표라든지 또 중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삼봉을 보자는 건데요. 자, 일봉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냐면 코스피가 고점 2개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봉이라는 이 저항 자리에 온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말이죠. 이 삼봉이라는 것은 가로막는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네 번째는 돌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 번째 만나는 현재 자리에서 뚫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뚫고 가는 성질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후행 스팬입니다. 여러분 후행 스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를 보겠는데요. 이 후행 스팬은 지수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26거래일 뒤에서 따라오는 지금 후행 스팬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후행 스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후행 스팬이 왜 방향을 나타내느냐면 이게 그림자인데요. 그림자인데 앞서가는 주가 지수나 또는 주가의 흐름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왜? 후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자리를 앞서가는 주가 지수나 주가도 저항 자리를 만나지만 후행 스팬도 저항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후행 스팬은 어떤가요? 지금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기준선이란 저항대를 좀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보이는 저항대는 뭐가 있죠? 후행 스팬. 위로 보이는 이제 61선 그리고 121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의 위치를 보면 삼봉의 이 저항대를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치가 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볼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가야 우리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삼중 바닥을 잡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저점을 잡는 삼중 바닥을 잡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지수는 또 반대로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 코스피가 삼봉 저항에 딱 맞닿아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삼중 바닥 지지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내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중요하죠. 오늘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장중 시황을 살펴봐야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제가 장중, 마감 시황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일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황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을 넘지 않았고 이렇게 또 역시 나스닥 월봉을 보면 또 삼봉 저항을 맞는 자리가 도달했어요. 자리에 도달했는데 자, 이건 나스닥입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은 말이죠.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선물과 지금 나스닥의 지금 여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보나치인데요. 피보나치 이제 되돌림 반등과 되돌림 반락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피보나치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대응되고 있나요? 바로 피보나치는 61.8%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61.8%의 반등이 나와 있고 지금은 어느 구간에 와 있냐면 23.6% 자리에 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23.6%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죠? 딱 보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3.6%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드리냐? 바로 여기서 23.6%에 걸리지 않고 전고점을 터치해야 됩니다. 전고점을 터치해야 돼요. 나스닥이 전고점을 터치해야만 이제는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은 중요한데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는 내일 밤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노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상승 공간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커플링되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기로에 있다. 삼봉 저항, 원달러 환율은 삼중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꼭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장 후에 마감 시황 브리핑까지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정확하게 시황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중에 우리 해설위원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뒤에 링크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클릭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들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좀 기쁘게 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메달권 선수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제가 2주 전 다시 방송에 복귀하고 나서 2주 동안의 4종목 공략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네, 4종목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그 4종목 중에서 제가 금은 동메달 수요를 할 텐데 첫 번째 금메달을 수요하고자 하는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상반기에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에 무려 12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안내드리면서 다시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제가 금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잠잠하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고 공략가를 알려드린 11,500원 기준으로 해서 9% 이상의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가 오늘 급등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특이하게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이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흔치 않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더 실적이 늘어나는 실적 기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왔으니 즐겁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에 왔으니까 너무나 땡큐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은메달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이제 다날인데요. 다날도 제가 이제 방송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공략주로서 제가 제일 먼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다날은 이제 저항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다날은 제가 공략을 4,000원에 하자고, 4,000원 전후에 하자고 안내드렸고 1차 목표가 4,500원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는 12.7% 도달했는데, 그러나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제가 7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저항 중에서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그중에서 뭐가 될까요? 바로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에 241선에 딱 도달했죠. 그래서 241선은 뭐죠?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때론 241, 221, 또 200일 이렇게 각각 적용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미국 시장은 201선을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221선, 241선을 많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HTS에는 241선이 없어요. 디폴트가 120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HTS에서 241 또는 221선을 설정할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다날은 바로 241선 저항에 딱 부딪혔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죠.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의 저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저항을 잡는 기준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항을 알고 있어야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디서 매도할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차 매도 목표가 도달했고 그러면 이걸로 상승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때요? 121선에서 딱 지지를 받죠. 241선과 121선 자리에 딱 이렇게 위에 저항, 아래 지지. 121선 중장기 이평선이 또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중장기 이평선이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2차 목표가를 향해 간다라는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힌트를 드리면서 이름에 솔루션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종목을 가져올 때 재미나게 가져온다고 그랬죠. 재미있게. 종목을 아무렇게나 가져오지 않고 2개의 종목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에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딱딱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들어간 종목,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LS 마린 솔루션이 오늘 주가가 그렇게 썩 주가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승의 흐름을 탔단 말입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오늘 장중에 7% 이상 급등을 했죠. 그리고 공략권 안내드렸던 1,500원 기준으로는 3.2%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자, LS 마린 솔루션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내년, 내후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해저 터널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해외 진출
또 가시화되고 있고 또 LS전선에 속하여서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이렇게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협업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바닥을 구축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슈팅이 나온 겁니다. 참 반갑습니다. 자, 보유를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서 또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수요일마다 저희 투자 올림픽에 출연을 하시는데요. 지지난주부터 복귀를 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종목이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11월 8일 종목 4.64% 그리고 12.02% 올라온 다날이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LS 마린 솔루션 재밌는 힌트로 또 잡아주셨는데 2.8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는 7가지 저항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우리가 시황도 체크하고 저항 라인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또 7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저항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7이라는 숫자,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만 생각하면은 저는 떠오르거든요. 어떤 전략이 또 숨어 있을까요? 네, 행운의 777 전략 그리고 이 777 특급 열차에 탑승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급 열차에서 맛있는 스시를 먹게 해드릴게요. 바로 그 스시가 뭐냐면 제재수 기끼 스시라는 스시입니다. 자, 777 전략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매매 신호 먼저 말씀드렸는데 7가지 매매 신호는 제재수 기끼 스시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재수 기끼 스시 앞 글자만 따는데요. 첫 번째 재무, 두 번째 재료, 세 번째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7가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7가지 매매 신호 외에 다른 거 뭐 들어갈 게 있나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에서는 재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재료, 이벤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요하고 또 주식을 살 때 기술적 위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술적 위치와 관련된 게 또 7가지 저항 자리, 7가지 지지 자리. 7가지 저항은 매도 포인트를 잡는 거, 7가지 지지는 또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7가지 저항 자리 잡는 거. 그 바로 이제 기술적 위치를 통해서 7가지 저항 자리 잡는 거.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상봉.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매매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팔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팔 걸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까 봐 못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저항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 자리 잡는 기준, 기술적 위치에서 저항 자리 잡는 기준이 바로 이런 7가지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종목들을 많이 다룰 거니까 그 종목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패턴 유형이 있습니다. 7가지 패턴 유형 중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주식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패턴 외에 다른 패턴이 있나요? 한번 가져와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식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매매 신호가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될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맨 먼저 삼봉을 잡는 건 뭐냐면 이게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좋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삼봉이라는 게 뭐죠? 세 개의 봉우리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추세선을 쫙 연결했을 때 세 번째 추세선에 딱 닿는 겁니다. 왜 제가 첫 번째로 내세웠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때 좋기 때문입니다. 자, 2개의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기 전에 저 아래에 있는 것부터 그때부터 사들여 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2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세 번째 봉우리를 만나는 그 근처에 왔을 때 거기까지에 오를 것을 공간을 보고서 거기서 매수 들어가고 삼봉에 만나는 그 자리에 딱 걸리는 자리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보는 거예요. 삼봉. 이것은 왜 좋냐면 주식이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매수자 누구나 다 수익이기 때문에 즐겁게 매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걸릴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저항이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봉우리를 만날 때 거기서 기술적으로 딱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일봉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안내드렸죠. 자, 클라우드 구름층, 니어 가깝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에 가까운 종목을 우리가 수익 기회를 볼 수 있다. 자, 삼봉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저항치가 없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저항 매도 포인트 잡는 거고, 클라우드 니어 일봉은 또 그렇지 않아요.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매물대를 바라보고 클라우드가 구름층이 매물대죠. 매물대 오는 것을 예상해서 거기다 매도를 걸어놓는 전략. 저는 매도를 걸어놓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죠. 왜? 주식을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또 노인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전혀 모르는 주린이분도 계셔요. 그래서 걸어놓는 전략이 편하다는 겁니다. 주식 어느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자라는 관점에서 이 삼봉과 클라우드 니오 일봉 패턴이 좋다. 그리고 주월봉은 일봉에서 저항이 만났을 때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월봉을 찾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컵앤들 패턴, 다섯 번째 급눌 패턴, 매집 형태 완전 바닥이 있는데요. 급눌 패턴은 급등했다가 눌리는 패턴이고, 매집 형태는 바닥에서 매집 패턴, 그리고 완전 바닥은 이거 완전 바닥 패턴 잡는 거 정말 중요한데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바닥으로 생각되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건 완전 바닥이 아니죠. 그럼 완전 바닥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도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은 컵 핸들 패턴을 집중적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 핸들 패턴은 뭐냐면 클라우드 니어 일본과 조금 달라요. 클라우드 니어는 매물대에서 물론 가까이 왔을 때 일봉에서 딱 저항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컵 핸들 패턴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컵 두 개 꼭대기가 매물이 되면서 이 매물대까지 완전히 다 오는 게 아니라 컵을 만드는 거 아시죠? 컵을 만드는 동안에 평균적인 가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컵을 만들었어요. U자형 패턴으로. 컵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컵 만드는 이 꼭대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컵을 만드는 U자형 패턴에서 평균적인 가격대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컵의 꼭대기보다 핸들이 낮죠. 손잡이가. 그 손잡이를 보는 거예요. 손잡이의 꼭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매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컵 핸들 패턴은요. 그 손잡이를 잡는 그 고점에서 주가가 확 무너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니어와 좀 다른 거 이해하시겠나요? 지난주는 클라우드 니어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렸죠. 지금은 컵 핸들 패턴을 집중적으로 안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뭔가요? 지금 왼쪽 상단에 일지테크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컵을 만들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드는 이 상단, 클라우드 니어와도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니어와는 좀 다른 게 손잡이를 잡을 때 정고점을 가지 않고 이렇게 손잡이 끝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빠지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뭐냐면 그 다음 종목은 왼쪽 상단에 있어요. 코콤이라는 종목이죠. 코콤도 마찬가지예요. U자형 패턴으로 쌍봉을 만들었어요. 쌍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손잡이 패턴을 만들 때 어떤가요? 전 고점까지 가지 않고 손잡이 고점까지 오고 그 상단에서 확 빠지죠. 그래서 이 손잡이 패턴의 꼭대기에서 매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도를 잘 걸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엔벤처 투자예요. 엔벤처 투자도 U자형 패턴으로 거의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손잡이 꼭대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윗골을 달고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 컵앤들 패턴과 클라우드 니어 패턴이 좀 달라요. 클라우드 니어는요, 일봉에서 걸리더라도 살짝 밀렸다가 또다시 돌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컵앤들 패턴은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런 매도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후회하죠. 그때 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자는 차원에서 컵앤들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종목 볼까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U자형 패턴으로 쌍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그 쌍봉을 만드는 고점까지 오나요? 못 오죠. 못 오다가 고점에서부터 컵 핸들 패턴의 고점에서 확 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컵 핸들 패턴과 클라우드 니어 패턴이 다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3,000당 제약입니다. 자, U자형 패턴으로 쌍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확 빠졌어요. 최근에 어떤 움직였나요? 바로 어제 갭상승을 했어요. 어제 갭상승했던 뭐죠? 시간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갭상승하고 거기서부터 이틀간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삼천단 제약이 더 갈 줄 알았을까요? 시간의 상한가 근처에 있으니까.
상한가였는지 아니면 시간에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못 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컵 핸들 꼭대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음 AI죠. 마음 AI는 노란톡방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마음 AI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해주고 있죠. 기억하시나요? 노란톡방에서 여기다 걸어놓고 컵 핸들 패턴에서 꼭대기에서 걸어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오늘 확 빠지죠.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이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다니 훅 빠졌는데요. 빠지고 급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정고점 바라보면서 홀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컵앤들 패턴은 손잡이를 만들 때 급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 잘 잡자. 다음 종목.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이제는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좋죠. 이전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기대하자. 자, 쌍봉을 만들고 하락했다가 컵 핸들 꼭대기까지 아직 안 왔다. 이 종목 다뤄볼게요. 다음 종목. 그 다음 솔트룩스입니다. 자,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죠. 빠졌죠. 그 다음에 좀 주춤거리고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가 보이죠. 아직 컵 핸들의 꼭대기까지 아직 안 왔다. 다음 종목. 알체라는 종목입니다. 쌍봉을 만들고 확 빠졌다가 이제 손잡이 꼭대기를 만들러 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 종목도 긍정적이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쌍봉을 만들고 급락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아직 안 왔죠? 여기까지 기대치가 있죠. 월덱스 실적 종목 반도체. 다음 종목. 세트렉 아이라는 우주 관련 종목입니다. 자,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아직 안 왔죠. 기회 있죠?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다룰 거예요. 다음 종목. DIC라는 감속기 종목, 로봇 부품 관련 종목.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다가 바로 여기 왔습니다. 여기다 살짝 눌러주고 여기 상승 공간 채울 수 있겠죠? 실적 종목입니다. DIC도 다뤄볼 겁니다. 다음 종목. 가온그룹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U자형 패턴으로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괜찮죠?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요. 또 AI 관련 종목입니다. 자, 상승 공간을 채우러 갈 때, 손잡이 꼭대기를 만들 때 우리는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6개에서 7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다룰 것이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수익 기회를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쌍봉을 만들고 빠졌다가 이 손잡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컵 핸들 패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클라우드 니어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오늘은 또 컵 핸들 패턴을 만나봤는데요. 777 전략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픽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금은동메달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성적이 또 오늘의 올림픽 선수로도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오늘 또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힌트를 드리고 또 이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을 낼 것입니다. 네. 제가 방송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상반기 종목들 보십시오. 대부분 수익 났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종목 공략주로 멀리 뛸 종목, 높이 뛸 종목 알려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 종목 가져올 때 재미있게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름 속에 힌트가 있는데 앞자를 알려드리면 금방 알 테니까 중간자를 알려드릴게요. 이름에 아티, 라티가 들어갑니다. 자, 높이 뛸 종목의 이름에 중간에 아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멀리 뛸 종목의 이름에 라티가 들어가요. 아티, 라티. 자, 힌트 들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티 올림픽 종목의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의 이름 힌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런 종목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시는 정답을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과 유튜브에 지금부터 정답 올려주세요. 제가 정답이 맞는지 우리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먼저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래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해라 라고 뜨는데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역시나 같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똑같이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 재밌네요. 컵핸들. 이거 큐라티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답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장에서 주목해봐야 됐던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종목과 섹터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투자 올림픽에서 선수로 제가 매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드릴 섹터는 바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자, 법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이제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이민 관련 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는 훈령을 공고를 했죠. 바로 그래서 이민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따끈따끈 움직이는데, 야,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책은 추진에 힘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 무슨 테마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따끈따끈한 테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개인 관련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 색깔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책. 그래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이 섹터에 들어오는 종목 두 선수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자, 올림픽에서 열심히 달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유명한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니죠. 9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국내 최초로 웹 표준 UI 개발 플랫폼 출시를 한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요. 실적 참 괜찮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이제 신규주이긴 한데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간을 보십시오. 연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이 클릭됐는데,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17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1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0억, 20억, 40억, 70억 하다가 올해 갑자기 110억으로 껑충 뛴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눌렸다가 거래량을 보세요. 3일간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래된 종목들은 60일, 120일, 240일, 주봉에서 60주, 120주, 240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준, 일목균형표의 기준.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준이 적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바로 피보나치 기법입니다. 자, 피보나치 이 조정대를 딱 클릭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자, 피보나치는 뭐죠? 상승 추세를 갈 때에 어느 자리에서 되돌림 반락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있을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되돌림 비율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근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패턴을 갖고 있나요? 이 상승을 했는데 어디까지 안 왔죠? 최저이 바로 23.6%라는 자리. 바로 이 자리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패턴을 그려갈 때에 어디까지 목표를 삼고 대응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23.6% 자리.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가 38.2%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을 잡았다는 전제 하에 23.6% 거기까지 오지 않았으니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민 정책에 해당되는 두 번째 종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바로 CU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CU박스 이 종목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왔고 또 얼굴 인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바로 얼굴 인식 관련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청에서 서울 출입국 그리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구축한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당연히 CU박스가 참여를 하겠죠. 자, CU박스도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이제 6개월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자, 6개월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121선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121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됐으니까요. 120선 6개월 평균이죠. 120선이 이제 갓 만들어졌고요. 오늘은 61선의 저항에 딱 부딪혔죠. 61선은 3개월 저항이죠. 그래서 그 저항에 일단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상승 여력이 남았을까요? 네,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1선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밀렸어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밀렸을 때 지지자리를 잘 살펴보고 매수를 하면 좋은 또 수익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CU박스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121선 저항 자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봉우리 2개가 만들어졌죠. 봉우리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드는 이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보입니다. 오늘은 1차 61선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 두 번째 2차 저항은 121선 저항까지. 자, 3차 저항은 저 삼봉 자리 만나는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겠구나.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 이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이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에 끝날 소멸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이민 정책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두 종목 인스웨이브 시스템스 그리고 CU박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는데요. 나도 함께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또 힌트도 받으시고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민 정책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혹은 오늘의 올림픽 선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클릭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열심히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름으로 좀 유추를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 두 종목 어떤 힌트가 또 주어질 수 있을까요? 네, 높이 뛸 종목에 중간에 아티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5글자입니다. 아티가 들어가고 5글자. 네. 그게 그다음에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멀리 뛸 종목은 라티가 들어가는데 4글자입니다. 라티가 들어가는데 4글자. 네, 네. 첫 번째 올림픽 종목, 높이 뛸 종목은 아티가 들어가고 5글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티가 들어가고 4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지금 바로 노란톡방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두 번째 섹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안내드릴 섹터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K99 초전도성 국내 검증이 진행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상원 초전도 물질은 재료 과학의 꿈인데 실현되면 초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전도체가 나오는 그 환경이 극저온이거나 고압 때 발생합니다. 근데 상온에는 좀 어려워요. 이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고효율이 가능한 거예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실현되면은 좀 에너지 산업에서의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상온에서 그것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면서 오릅니다. 자, 먼저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덕성은 원래 합성 피혁이라든지 합성 수지 제로 사업 붐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 손실 자동 측정기 그리고 측정 방법 등을 그렇게 연구하는 부분에서 특허 출원 그것이 부각이 되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 덕성의 기술적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자, 노란톡방에서 계속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덕성인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시현했는데 이제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와 더불어서 또 정치인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또 한동훈, 그다음 윤석열 이 관련 종목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재료가 부각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재료만 되면은 상한가 시현이 어려운데 두 가지 재료가 부각되니까 상한가로 치솟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저항대를 다 돌파했다는 겁니다. 일봉의 저항 그리고 주봉의 저항을 다 돌파했어요. 주봉도 보게 되면 주봉의 저항대 20주선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성공 요인을 어떻게 보냐면 누울 자리가 있냐는 겁니다. 상한가 시연을 한 뒤에 그다음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그걸 보고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데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은 상한가 시연 후에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 갭상승하면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갭상승하고 추가 올라갈 때 또 윗꼬리 달고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의 속성이 앞서 설명드렸던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재료의 속성이기 때문에 소멸성 재료이기 때문에 갭상승하고 빠질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서남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서남이라는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서 초전도 자석 시스템 제조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초전도 관련 종목이었고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려서 17% 수익을 실현했던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서남은 다뤘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뤘던 종목이에요. 근데 서남은 초전도체 하나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어요. 그럼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눌림목에서 매수로 대응할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단기성, 소멸성 재료였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덕성과 서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앞서 말씀해 주신 이민정책 관련주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CU박스 이 두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포인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의 25년 주식 노하우를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이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저희가 앞서 힌트를 드렸던 두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의 두 가지 올림픽 선수에 대한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5글자 아티가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4글자 라티가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해설위원님, 지금 종목명을 맞춰주고 계시거든요. 데아티아이 의견이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좀 갈리고 있어요. 보라티알이냐? 아니면 큐라티스냐 이렇게 좀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네, 빙고. 네. 빙고입니다, 빙고. 네. 맞았군요. 네, 네. 둘 다 맞았습니다. 예, 보라티알과 데아티아이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네, 데아티아이 이게 이제 높이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데아티아이 높이뛸 종목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요. 지금 부각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참여를 하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4시 전에 발굴해가지고 안내를 드렸는데, 근데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시간의 상한가니까 갭상승 하겠죠.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늘 종가는 3,480원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상한가니까 10% 정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3,800원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빨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3,800원 정도에 스타트했을 때 상승 공간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주봉을 보니까 120주 라인이 있습니다. 120주 라인이 4,000원대예요. 또 월봉을 보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니까 3,800원대가 된다 그러면 120월선 위에서 출발하겠죠. 120월선은 뭡니까? 10년 주가의 평균이죠.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년 주가의 평균 위에서 스타트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 매수가 그래서 3,800원 전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4,200원, 2차는 4,500원, 손절가는 3,550원을 제시 드리는데요. 자, 내일 갭상승에서 출발을 할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달릴지를 보고 또 대응 전략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멀리 뛸 종목입니다. 멀리 뛸 종목을 안내 드릴 때는 아무래도 좀 뭔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안내 드리겠죠. 자, 종목은 이제 보라티알인데요. 자, 보라티알 이 종목은 식재료 관련 종목입니다. 보라티알은 가공식품 수입을 하는데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40여 개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식자재 수입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HML 식품 사업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이죠. 자, 완전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보라티알이 완전 바닥인가? 첫 번째로는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괜찮다. 자, 작년도에 106억의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반기 2분기까지 65억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추정 영업이익이 12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머리 뛸 종목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완전 바닥권이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바닥, 일봉 상황에서 바닥, 주봉 상황에서 바닥. 왜 주봉 상황에서 왜 이게 바닥권으로 봅니까? 3중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3중 바닥이죠. 그래서 지지를 잡는 7가지 기준,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대, 그다음에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3중 바닥. 그래서 3중 바닥에서 완전 바닥, 재무적인 여건 좋고. 그래서 보라티알은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1,500원 전후, 1차 목표가는 11,700원, 2차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700원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 뛸 종목으로는 대아TI 말씀해 주셨고요. 멀리 뛸 종목으로는 보라TR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올림픽 선수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777 전략 제가 매번 방송 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777 전략 계속해서 패턴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스터하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서 강의했던 컵 핸들 패턴의 종목들을 계속 노라토폰에서 다루면서 수익 전략을 도모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갈게 수익을 내도록 합시다. 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주린이 분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까지도 내가 혼자서는 주식 대응하기 조금 힘들다 하시면 우리 오사무의 해설위원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마스터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해서 케어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오사무의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대아TI 그리고 보라TR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오사무의 해설위원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링크 터치하시고 같은 7777 누르시면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대응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목요일 6시에도 투자올림픽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